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네, 제가 뭐 자주 만나 뵈는 상임위인데도 굳이 국장님하고 여기서 대담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질문을 지사님 대신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여성 일자리를 전담해서 보는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국은 경력단절 여성만 보고 있고요. 일자리국에서는 뭐 청년 연령대별로는 보지만 이 성별로는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부서 체계를 좀 준비할 수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자리 업무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세일센터 업무인데, 그건 이제 여성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일자리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대상별로 다 하고 있고, 그 실적을 조사할 때 분기별로 여성 일자리인지 남성 일자리인지 다 관리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상태를 말씀처럼 좀 경남의 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를 위한 전담 일자리 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직 개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하고 토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내년 정도 돼서 뭔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준비된 화면 자료를 한번 제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보시면 참고로 좀 하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성별 이런 격차라든지 여성들이 일자리 발굴하고 어떻게 만들어나고 있는 구조하고, 오른쪽은 경남도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성별로 보자는 이유가 좀 굉장히 세밀합니다. 연령대별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다 다르고요. 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보면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많이 고려하려면 오늘 질문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담당 부서가 좀 생겨서 계속 좀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한 요지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장소 활용을 좀 세밀하게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 인력 충원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좀 취해달라는 그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현재 여성능개발센터 3층에 자리를 위치하고 이제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과 같이 저희들 기존에 있던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해서 4담당, 2담당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약 절반이 조금 모자라게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교육 일정 자체도 이제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다 좀 빼고, 도단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에 맞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 개편 과정에서 세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일센터 강의실이 지하에 하나 있었고요, 3층에 하나 있었는데 3층을 여성 가족 재단으로 주면서 지하에 있는 그 옆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라서 약간 교육 환경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우려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햇빛도 들어오는 공간이 완전 지하는 아니고, 저희들 리모델링 과정에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들 채용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채용 전문기관의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현재 이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직원을 뽑아서 기존에서는 그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도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제일 공정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지 좀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달리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방향을 아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생산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성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와 여성단체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반드시 NGO 센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낼지, 능력개발센터 기능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이 대답은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염두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일이 도가 창원시와 도지사, 경남도경, 적어도 교육감 이렇게 네 사자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굉장히 큰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폐쇄시키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지사님 대신해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 답변이 참석하신 안 받았겠습니까? 교육감님이랑 모든 분들이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해야겠다는 의지는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중에. 네, 일단 내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 지금 창원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를 공원화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최소한 이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되고, 이렇게 만든 성매매 지역 폐쇄하는 중에 종사자들을 어떻게 자립하고 자활하게 만들 건가.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센터가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답변 네.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두 건 말씀하셨는데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올해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지금 전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920명이 그 센터를 활용을 해서 150명이 취업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작업장을 활용을 해서 탈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고 생계비도 획득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컨택을 다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 자활센터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그 부지 활용 문제하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매매 지원센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짓겠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는 저희 도가 이제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 특별 지원을 해가지고 지적 성폭력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의원님 일반 성폭력 장애인, 일반 성폭력 여성이나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 시도로 연계하거나 다른 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와 성폭력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쉼터나 지원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저희들 실무자끼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막상 그걸 맡아주실 외부 기관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공지를 해본 적 있습니까? 공지까지는 아니고 몇 군데하고 컨택은 한 걸로 했고요. 의견 수렴을 해봤다는 거죠, 기관과? 그렇게 해본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한번 의사를 갖고 있는 몇 분 기관들하고 한번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속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시설에서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호시설에서는 주로 청소년과 20대, 30대 젊은 층 하다 보니까 굳이 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직결지가 폐쇄된다든지 산업형 성매매에 정말 이게 자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없는 이분들은 결국 다시 재유입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오늘 연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국장님이 좀 준비하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신 하는 위원님께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로 계시면서부터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청을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인식 개선 전담 기구를
답변했는데 그게 인원도 배치하고 이랬는데 좀 충분한가? 그리고 특히 예산 문제 이런 게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식 전담 기구를 확장 또 전담 부서를 결정하게 된 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 촬영 카메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대책 4가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대책이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설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담당 국장으로서 봤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접수와 대응 처리를 아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하자는데 저희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재 사무관 1명, 그 다음 이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전담 장학사 1분을 또 이제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1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담사 1분, 이렇게 해서 3분의 그 인원을 추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성사한 사항이 많을 텐데 이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나라는 우려적인 의견이 계신 걸로 같아서 저희들 대안 정책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들 이미 성인식 개선 담당의 전용 플랫폼과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관련 유관 기관인 지역별 성상담소를 적극 활용해서 만약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 부분 저희들 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억 5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대폭 인상해서 이 부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좀 저희들 대책 설계에서 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참 그런 말씀 듣고 너무 흔쾌히 참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지금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이제 전에 성산 담당에서 이제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바꾸고 5명 네. 확대를 했는데 여기 장학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담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대안학교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담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담으로 가겠다는 네네. 입장이고요. 예. 그럼 이 5명은 다 꾸려졌습니까? 예, 10월부터 정식 가동. 지금 현재 그 임기재 사무관님의 면접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저희들 지금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패스트 트랙을 하고 그 불법 카메라 교사를 신속하게 징계를 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는 성인식 개선에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조직 기구도 성사안에 대한 담당할 수 있는 부서 하나, 그다음에 성인식 개선할 수 있는 담당 이렇게 2개 과 정도 2개 계를 나누고 이게 하나의 독립된 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숙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배부르려 하시겠지만요. 할 때부터 좀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에 지금 성교육이나 관련 성인지 교육 했던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대한 1000개 학교에 있는 자료를 다 받아서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이 교육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교육비가 거의 투입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교육청 산하의 성인지 교육 예산은 1억 5천대에서 1억 2억 6천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 얼마 안 되고 양평 선도학교 2군데 지정해서 2천만 원, 감수성 향상 훈련 1,000만 원, 이렇게 1000개 학교 어떻게 다 할 건지, 콘텐츠 보고 이 사업에 60만 원, 1,700만 원,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특히 이런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100% 정액했다 해가지고 지금 만족할 때 절대 아니다. 의원님 기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범위도 고려해서 저희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예산 짜도록 그리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인권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예, 그 학교별로 단위 학교별로 성인지 예산을 저도 이제 의원님 주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편성한 학교는 함양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160만 원, 김해 복명중학교 연간 150만 원, 그리고 하동예고는 연간 195만 원이었는데 많은 학교가 성인지 교사, 성인지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예산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행정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정책기획관실의 예산 담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편성 운영 지침 사항 안에 권고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도수 구입비 이건 학교 기본 운영비 5% 이내 필수적으로 확보하라, 이런 조항이 있듯이 이 성인지 이 교육 예산도 이렇게 행정적인 역할을 처음에는 뭐 의무적인 조항보다는 권장 사항에서 몇 년 가다가 의무적인 사항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런 방안들도 이 자료를 보고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게 담당국장의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성인권과 담당 부서에 이 예산 가지고는 1000개 학교를 각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뭔가 이끌어내고 하기에는 굉장히 턱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다가 아니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만 특히나 교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교육감입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좋죠? 네. 지금 1분 14초입니다. 저보다 교육감님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있어서 작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위반으로 업주들이 15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이 13군데 처벌이 됐는데 성매매 안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 창원시장, 도경 적어도 이 4개 단체 지자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좀 중심이 돼서 시장과 도지사와 도경청장을 좀 만들어내는 역할을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사님과 시장님 그리고 지방청장님을 찾아뵙고 제안을 하더라도 제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들은 중에 제일 명쾌한 답변이라서 감동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성인권 교육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불법 카메라 촬영했던 그 교사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그 졸업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배신감과 네, 저희들 아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대호각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우리 조직,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더 한층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아쉽게 생각합니다.